68세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당한 일이 뭐길래 평생 모은 돈으로 복수를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이 할머니 이름은 한정화. 68세입니다. 30년간 교회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뭘 했을까요? 손주 키우고 아들네 집안일 도맡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였습니다. 이 며느리 뷰티 유튜버거든요. 카메라 앞에서는 완벽한 엄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해요. 하지만 카메라 꺼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이 혼낼 권리는 나한테 있다면서 할머니 팔을 밀쳤어요. 그냥 밀친 게 아니에요. 거칠게, 폭력적으로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아들 반응이었어요. 자기 엄마가 며느리한테 폭행당하는 걸 보고도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그냥 넘어가요. 별일도 아니구만.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세요? 68년을 살아온 할머니가 자기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할머니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유치원 교사하면서 모은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돈이 지금 누구 집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한정화 할머니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어요. 젊을 때는 남편을 위해, 아이 키울 때는 자식을 위해, 이제는 손주를 위해.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손주 윤호 아침밥 챙겨주고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며느리 장미라는 침실에서 늦잠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하고 유튜브 촬영하러 가는 게 일상이었죠. 할머니가 손주 윤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이 아이가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버릇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엄마가 제대로 훈육을 안 하니까.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고 할머니 말은 무시하고. 어느 날 윤호가 할머니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물건을 던졌어요. 할머니 향해서 말이에요. 68세 할머니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죠. 윤호야, 그러면 안 된다. 그 순간 며느리 장미라가 달려왔어요. 카메라 앞에 상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아이를 혼낼 권리는 나한테 있어요. 그리고 68세 할머니 팔을 거칠게 밀쳤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뭘 느꼈을까요? 30년간 남의 아이들 가르치며 존경받던 선생님이 자기 집에서 며느리한테 폭행을 당하는 기분 말이에요. 더 가슴 아픈 건 아들 윤석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그냥 넘어가요. 자기 엄마보다 아내 편을 든 거죠. 그날 밤 할머니는 침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여러분, 이 할머니가 그냥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30년간 교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 그리고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아들네 전세자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며느리가 매달 쓰는 명품 가방가, 해외여행비, 그 모든 게 할머니 돈으로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할머니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시작됐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참아야 하지? 내 돈으로 사는 집에서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지? 그리고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여러분, 68세 할머니의 이 결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며느리는 자기가 한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며느리 장미라가 할머니 팔을 밀치고 간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팔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손주 윤호 아침밥을 차리고 있는데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 밥맛 없어. 엄마가 시킨 도시락이 더 맛있어. 68세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밥을 맛없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밥인데 말이죠. 할머니는 참았어요.
그래. 윤호야, 할머니가 더 맛있게 만들어 볼게. 그런데 윤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젓가락을 바닥에 던지면서 이거 먹기 싫어. 라고 소리쳤어요. 할머니가 윤호야,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할머니는 우리 집 사람도 아니잖아. 여러분 10살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요? 68세 할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순간 며느리 장미라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장미라가 아이를 혼낼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래야 하잖아요. 그런데 장미라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윤호야,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래도 할머니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도와주는 분이래요. 68세 할머니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자기가 이 집 주인인데 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윤호는 할머니 말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게임하다가 할머니가 숙제해야지. 라고 하면 할머니는 상관없잖아. 라고 대답했어요. 더 심한 건 며느리 장미라의 태도였어요. 할머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장미라가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시어머니? 그냥 애 봐주는 분이야. 나는 일해야 하니까 도움받고 있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할머니 귀에 다 들렸어요. 68세 할머니를 애 봐주는 분이라고 했어요. 30년간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선생님을 베이비시터 취급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아들 윤석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아들한테라도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 윤서가, 윤호가 요즘 너무 버릇없이 구는 것 같아. 좀 혼내줘야 하지 않을까?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아이 교육은 장미라가 알아서 해요. 엄마는 그냥 놀아주기만 하세요. 놀아주기만 하라고요. 68세 할머니를 놀이 상대로 보는 거였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서러움만이 아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30년간 남의 아이 가르치며 번 돈으로 이 집 전세금 준 건데 얘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윤호가 게임기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그만하고 책 좀 읽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윤호가 뭘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를 발로 찼어요. 68세 할머니를요. 할머니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를 단단히 붙잡고 윤호야,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야.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장미라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우리 애한테 왜 그래요? 손 치우세요. 그리고 68세 할머니를 거칠게 밀어버렸어요. 할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8세 할머니가 자기 집에서 며느리한테 밀려서 바닥에 넘어지는 상황을요. 그 순간 할머니 머릿속에 뭔가 번쩍했어요. 나는 더 이상 참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바닥에 넘어진 68세 할머니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이제 진짜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 왔어요. 며느리 장미라가 할머니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그 순간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손주 윤호도 깜짝 놀라서 게임을 멈췄죠. 할머니는 바닥에 앉은 채 장미라를 바라봤어요. 30년간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선생님이 자기 집에서 며느리한테 밀려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장미라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우리 애를 너무 세게 잡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래요. 68세 할머니를 밀어 넘어뜨린 게 실수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장미라를 똑바로 봤죠. 장미라 씨, 지금 뭐 한 건지 알아요?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우리 윤호 너무 세게 잡으시면. 세게 잡았다고? 애가 할머니를 발로 찼는데 그 순간 장미라 표정이 변했어요. 평소의 상냥한 모습이 사라지고 차가운 눈빛이 나왔죠. 어머니 그래도 애잖아요. 애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른이 이해해줘야죠. 여러분 이 말 들어보세요. 10살 아이가 68세 할머니를 발로 찼는데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순간 뭔가 딱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구나.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지켜봤어요.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요. 아들 윤석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어요. 며느리한테 밀려 넘어진 후로 무릎이 계속 아팠거든요. 윤석이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파스 붙이시면 나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엄마를 밀어 넘어뜨린 건지도 모르는 거였어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건지. 그날 저녁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더 이상 이런 취급받으며 살 수 없어. 다음 날 할머니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어요. 30년간 교회 유치원에서 모은 돈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있었죠. 그리고 계산해 봤어요. 이 집 전세금 얼마나 지원했는지, 며느리 명품 가방값 얼마나 됐는지, 아들 차 할부금 얼마나 도와줬는지. 계산해 보니 깜짝 놀랐어요. 거의 5천만 원이 넘게 나간 거였어요. 내 돈 5천만 원 써가면서 나를 하인 취급하는 거였구나. 할머니는 이웃 박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순덕아, 며칠 전에 말한 거 진짜야? 장미라가 동네에서 뭐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그러게 말야, 청아야. 시어머니 뒷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애 봐주는 분이라고 하고 나이 들어서 할 일 없으니까 손주 보는 걸로 심심풀이 한다고 하더라고. 할머니는 핏대가 섰어요. 며느리가 동네방네 자신을 애 봐주는 분이라고 말하고 다닌 거였어요. 그리고 말야, 정화야. 장미라가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소리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전세금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준다고 하더라고. 완전 호구 잡았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호구라고요? 68세 할머니를 호구라고 했다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30년간 성실히 일해서 번 돈으로 이런 취급을 받다니.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아직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제부터 K메로를 바꿔보자. 누가 진짜 이 집의 주인인지 보여줄 시간이야. 68세 할머니가 드디어 복수를 시작합니다. 30년간 모은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클까요? 할머니는 일어나서 은행에 갔어요.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이렇게 큰 금액을 인출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이유가 필요한가요? 통장에서 확인한 금액은 8천만 원이었어요. 30년간 성실히 모은 돈이었죠. 그리고 할머니는 계산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들네 집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말이에요. 전세자금 3천만 원, 아들 차 할부금 1천만 원, 며느리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비 800만 원, 생활비 지원 매달 50만 원씩 2년간 1,200만 원, 총 6천만 원을 넘게 지원한 거였어요. 6천만 원 써주면서 호구 취급받았구나.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서 부동산 앱을 검색했어요. 며느리 장미라가 가르쳐준 앱이었는데 이제 다른 용도로 쓸 때가 된 거죠. 아들네가 살고 있는 집과 같은 조건의 전세를 찾아봤어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어요. 좋아, 이제 계산이 나오는구나.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침밥 차리고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하지만 마음속으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이웃 박 할머니를 만났어요. 순덕아, 장미라가 동네에서 또 뭐라고 말하고 다녀? 아이고, 청아야. 어제도 들었는데 완전 기가 막혀. 시어머니가 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잘해서 다 끌어내고 있다고 자랑하더라고. 뭐라고? 그리고 말야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조종법까지 가르쳐 주더라고. 적당히 잘해주면 돈 계속 준다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야. 할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자신을 조종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아들 윤석이 집에 왔을 때 할머니가 말했어요. 윤석아, 엄마가 너희한테 돈 지원한 거 계산해 봤어. 엄마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해요? 지금까지 6천만 원 넘게 도와줬더라고. 윤석이 당황했어요. 엄마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엄마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는 차분히 말했어요. 너희 아내가 나를 호구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 알아? 순간 윤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동네에서 다 소문났어. 시어머니 조종법까지 가르쳐 준다면서? 그 순간 장미라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챈 거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장미라를 똑바로 봤어요. 장미라 씨, 나를 호구라고 생각해요? 장미라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동네에서 한 말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 조종해서 돈 뜯어낸다고 자랑한 거 말이에요. 장미라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언제? 오해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들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내일부터 모든 지원 중단합니다. 뭐요? 전세자금 3천만 원 당장 갚으세요. 매달 주던 생활비도 없어요. 윤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한참 늦었지. 호구 노릇 이제 그만할 거야. 장미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할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에요. 나는 이제 내 돈 내가 쓸 거예요.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정말이야. 그리고 할머니는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나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샀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8세 할머니의 이 선언을 들은 가족들 표정을요. 68세 할머니의 마지막 한 방이 터집니다. 과연 며느리와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가 내 이름으로 집 샀어라고 말한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들 윤석이 얼굴이 새파래서 물었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오늘 계약 완료했어. 며느리 장미라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어요. 어머니! 저희한테 말도 없이 그런 큰일을 어떻게 혼자 하세요? 할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내 돈으로 내 집 사는데 왜 너희한테 허락받아야 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지.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윤석이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3천만 원은 어떻게 갚아요? 저희 당장 그런 돈 없어요. 할머니가 빙긋 웃었어요. 그러게 왜 호구라고 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장미라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늦었어요. 이미 동네방네 다 소문났는데. 그때 손주 윤호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뭔 일이에요?
왜 엄마가 울어요? 할머니는 손주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죠. 윤호야, 할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됐어. 왜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돼요?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집에서 살고 싶거든. 며칠 후 할머니는 진짜로 이사를 했어요. 새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원룸이지만 할머니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가장 좋은 건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해먹고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죠. 한편 아들네 집은 난리가 났어요. 전세금 3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윤석이 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며느리 장미라는 명품 가방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고가로 팔면 원가의 절반도 안 됐죠. 더 큰 문제는 매달 나가는 생활비였어요. 할머니가 매달 50만 원씩 주던 돈이 없어지니까 생활이 빠듯해졌어요. 장미라는 친구들한테 자랑하던 해외여행도 취소해야 했고 맛집 탐방도 포기해야 했어요. 며칠 후 윤석이 할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차를 한 잔 끓여주며 말했어요. 윤서가, 엄마가 30년 동안 뭐 하며 살았는지 아니?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셨죠. 맞아. 남의 아이들한테는 존경받으며 살았는데 정작 내 가족한테는 하인 취급받으며 살았어. 윤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서로 독립해서 살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한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동네 할머니들과 등산도 가고 요리 교실도 다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아들네는 어떻게 됐을까요? 윤석은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매달 이자만 80만 원이었죠. 장미라는 유튜브 수익이 줄어들면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더 이상 여유롭게 컨텐츠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손주 윤호는 할머니가 그리워서 자주 울었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가 바빠져서 예전처럼 신경 써주지 못했죠. 어느 날 장미라가 할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윤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할머니는 답장했어요. 윤호가 보고 싶다고 하면 데리고 놀러와. 하지만 예전처럼 내가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68세 할머니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희생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과감히 거부할 용기도 필요하다는 걸 이 할머니가 보여주셨네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들려주세요.